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토나미스에서 펴낸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폴 라인바거. 폴 라인바거 박사는 미 첩보 요원으로 프로파간다와 심리전 및 중국 문화에 정통하며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 6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에는 독창적이고도 범상치 않은 공상과학 소설을 쓰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고, 이를 위해 코드 와이너 스미스라는 필명으로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후견인이 순원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전의 기능. 심리전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전시 운용에 적용하는 것인 반면, 좁게는 적에 대한 프로파간다와 아울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군사작전상의 방책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프로파간다란 비폭력 수단으로 설득하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쟁은 폭력성을 띤 설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군이 공습으로 일본의 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든다면 이는 일본의 물리적인 전쟁 수단을 차단하는 동시에 적진을 타격함으로써 더는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공습 후 투항을 종용하는 전단을 살포한다면 이 작전은 설득의 연장선으로 봄직하다. 전쟁도 그렇지만 심리학도 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다. 전쟁과 심리학은 각각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서가 깊다. 전쟁은 심리학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평범한 이슈로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과거에는 종교나 윤리, 문학, 정치 혹은 의학이라는 표제하에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대 심리전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의식적으로 적용해 왔다. 때문에 미국은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인 심리전 무기를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를테면 황제의 신화나 나치 총통주의 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직된 철학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적 입장에서 장점이라면 군대와 국민이 모두 세뇌를 당했다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해이로운 자도 있어 프로파간다 작전을 내부적으로 방해한 사상이 없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신속하고도 대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심리학의 학문적 특성 덕분에 아리아인의 인종주의나 헤겔의 역사 철학 같은 신조에 비추어 프로파간다를 검증해야 하는 독단주의에 빠진 적을 추월할 수 있었다. 심리학에서 파생된 심리전. 프로파간다는 심리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제격인 경우도 있다. 인간미, 창의적인 상상력과 힘찬 호소력은 천재들의 글에 배어 있다. 토머스 페인은 프로이드나 파블로프의 글을 한 줄도 읽은 적이 없지만 독립전쟁 당시 그의 주장은 한 심리학자가 인용한 호소문마다 단골로 등장했다. 물론 현대전에서는 통계학을 운운하더라도 재능을 예상할 순 없다. 심리학 덕분에 유능하지만 평범한 정치인이나 장교도 설득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최선의 결과를 예측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선에서 심리학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심리학자는 군인의 시선을 정신적인 대상, 지략에 능한 개인을 겁쟁이 집단으로, 마찰을 불신으로, 편견을 분노로 바꾸는 비결을 일러주기도 한다. 무의식에 접근하면 가능한 일이다. 둘째, 심리학자는 적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을 설정할 수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심리 상태를 잘못 판단해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사례도 덜어 있었다. 심리학자는 통계나 설문조사를 통해 포로의 면면을 파악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적군의 심리도 추정이 가능하다. 설령 포로가 없더라도 적 당국이 자국의 부대나 국민에게 송출한 뉴스와 프로파간다를 분석하면 심리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심리학자는 심리전 요원의 사명감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된다.
프로파간다는 심리전 요원이 적의 마음을 몸소 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득도 없고 실효도 없는 말장난은 완전히 실패한 프로파간다도 프로파간다로 포장이 가능하다. 적에게 던지는 말 대답은 재미가 쏠쏠할 수도 있다. 전시라면 적에 대한 약감정을 드러내거나 약점을 조롱하기 십상이다. 심리학자는 객관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며 냉정을 찾는 요령을 일러줄 것이다. 전시 작전 중이라면 사단장이 적을 얼마나 증오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심리전을 구사할 때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간절하더라도 설득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증오에 집착하는 것은 군인의 임무가 아니다. 증오심이 누구에게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최선의 임무는 전투나 다른 수단으로 적이 싸움을 멈추도록 유도하는 것뿐이겠지만 전투가 아닌 프로파간다를 선택한다면 심리학자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적인 감정은 억제해야 하니까. 끝으로 심리학자는 매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매체를 활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규정하는가 하면 작전 첩보 장교와 손잡고 심리학적 수단을 풀가동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며 군사 경제 혹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프로파간다의 타이밍을 노리기도 한다. 선전은 요령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험적인 직감으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천재만이 가능한 일이다. 과학적인 정신과 교육을 통해 전수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된 정통 심리전을 구사하려면 전제와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단을 체계적으로 갖추며 작전은 일부라도 검증해야 하며 과학에서 차용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가장 근접한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물론 인류학과 사회학, 정치 경제학, 지역학 등의 전문 분야도 기여하는 바는 있지만 이러한 학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